제가 20대 때 군대 가기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던 2살 위의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님은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기도에서 살고 있던 저는 직장이 서울이었기 때문에 버스로 출퇴근 시간만 왕복 4시간 가까이 됐어요. 그러다 그 형이 자기 집에 방이 있으니까 월세를 둘이서 반반 부담하고 집으로 들어오라는 말에 저는 흔쾌히 동의하고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그 집은 일반 주택 반지하에 2집이 살림하는 집이었어요. 반지하의 계단으로 내려가면 정면으로 옆집이 있었고 저희 집은 계단 내려와서 왼쪽으로 꺾으면 바로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2주 정도 살다 보니 옆집에는 나이가 3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아줌마 혼자 살고 있었어요. 결혼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남편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 혼자 살던지 이혼했던지 둘 중 하나였어요. 출입구 계단이 하나였기 때문에 오고 가며 얼굴 마주치면 아는 척도 하고 저보다 먼저 살던 형은 그 아주머니와 상당히 친하더라고요. 반찬도 주고받고 남자만 둘이 사는 집이라고 라면만 먹지 말라면서 밑반찬도 종종 챙겨주셨어요. 아줌마는 160 정도의 키에 나이는 30대 초반이었고 그 나이로 보이는 약간 새침한 얼굴에 긴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쁘지는 않지만 귀여워 보이는 호감형의 얼굴이었어요. 성격도 좋아서 저와 그 형과는 서로 금방 친해졌습니다. 그러다 제가 그 집에서 산 지 2달쯤 됐을 때였어요. 8월 말이었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 다니던 직장에서 막내였기 때문에 남들 휴가 다녀오고 난 뒤 마지막으로 휴가를 8월 말에 받았습니다. 다행히 제 사수가 사장님에게 잘 말해줘서 휴가 5일과 일요일을 끼고 연차까지 하루 써서 무려 7일을 휴가로 보내줬어요. 같이 살던 형은 저보다 먼저 휴가를 다녀왔고 저도 1박 2일로 친구들과 간단하게 놀러 갔다 왔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집에서 컴퓨터로 게임이나 할 생각이었어요. 그때 한창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었는데 퇴근하고 2~3시간 하는 걸로는 아쉬웠던 상태였기 때문에 휴가 내내 집에서 게임할 생각에 신이 났었습니다. 아직은 더운 여름인데다가 에어컨이 없는 반지하 방이어서 창문도 열고 현관문까지 열어두고 반바지 차림에 러닝셔츠만 입고 신나게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 현관에서 아줌마가 삼촌 하면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보니 정말 미안한데 자기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컴퓨터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자기는 컴퓨터 만질 줄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좋은지 모르겠다고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하고 같이 아줌마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밖에서 만나 인사를 하고 현관 앞에서 음료수를 건네준 적은 있어도 아줌마의 집으로 들어간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저는 능숙하게 컴퓨터를 켜고 책상에 앉으니 아줌마도 제 바로 옆에 붙어서 모니터를 같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줌마에게 어디 은행이냐고 물어보고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줌마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대출 신청을 해드렸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3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워낙 간단한 일이라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고 아줌마가 준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방 안의 의자라고는 제가 앉아있는 책상 의자가 전부라서 그 아줌마는 침대 위에 걸터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줌마는 제가 묻지도 않았던 대출을 받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딱히 아줌마가 대출을 왜 받은 건지 궁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도 나지 않네요.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아줌마가 자세를 고쳐 앉았는데 저 역시 남자인지라 좁은 공간에 여자와 단둘이 있다는 게 의식이 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여자라기보다는 그냥 아줌마라고 생각했었는데 한번 의식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서로 그렇게 대화만 조금 나누다가 저는 게임을 하기 위해 제 방으로 돌아갔어요. 점심때쯤 되니 아줌마가 집으로 돌아오는지 계단에서 사람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고 아줌마가 열려있는 우리 집 현관으로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아까 도와줘서 고맙다고 점심 차려준다고 부르면 오라고 하더라고요. 은행 업무를 보고 와서 고마운지 제 밥을 차려준다는 건데 저야 물론 좋았죠. 같이 사는 형도 출근하고 없어서 혼자 라면이나 짜장면으로 끼니를 때울 생각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조금 흐르고 아줌마가 부르는 소리에 저는 옆집으로 건너갔습니다. 고기 반찬도 있었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밑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자취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제대로 된 밥상은 거의 받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정신없이 밥을 2그릇이나 먹었어요. 날이 더우니 시원한 맥주가 한 잔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줌마에게 맥주 한 잔 하시겠냐고 물어봤더니
좋다고 하길래 저희 집에서 맥주캔 6개를 챙겨서 건너갔습니다. 아줌마와 사이좋게 함께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좀 나눴는데 아줌마의 남편은 건설 일을 하시는 분인데 1년 전에 같이 일하는 분들과 팀을 이뤄서 일본의 공사 현장으로 출장을 가버렸고 지금까지도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3년 정도 가 있을 생각으로 넘어가신 거라는데 매달 붙여주는 돈으로 생활하고 적응도 하고 그런다더라고요. 국내에서 버는 것보다 외국 나가면 더 많이 번다고 그러면서 원래는 이 집에서 월세로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집주인이 전세로 바꾼다고 해서 전세금을 맞춰주다 보니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서 대출을 받은 거라 하더라고요. 서로 별로 의미도 없는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맥주를 마시고 나니 적당히 술 기운도 올라오면서 술이 더 땡기더라고요. 아줌마도 오랜만에 이야기하면서 술 마시니까 즐겁다면서 술 좀 더 마시자고 하길래 맥주는 너무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고 소주를 사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편의점으로 소주를 사러 갔고 그 사이에 아줌마가 안주거리를 만드셨어요. 둘이서 맥주에 이어서 소주를 한 병 비웠더니 저희 둘 다 술 기운이 올라서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술자리라 그런 건지 날이 더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희 둘 다 술이 약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2병째 마시고 서로 완전 취해서 웃으며 어깨동무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서로 안주도 먹여주고 정신도 못 차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즐겁게 놀다가 같이 사는 형이 올 시간이 되어 자리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늦게 도착한 형이 초저녁부터 만취한 저를 보고 무슨 술을 낮부터 그리 마셨냐고 물었고 저는 기분 좋게 웃으면서 비밀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휴가 끝나는 일주일 내내 아줌마와 매일같이 점심 먹고 낮술을 먹는 패턴이 이어졌습니다. 그 뒤로 군대 가기 전까지 참 재미있게 자주 놀았는데 군대 전역하고 돌아와 보니 그 형도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그 아줌마는 찾을 수 없더라고요. 아마도 일본으로 건너갔던 남편이 돌아와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겠죠. 제게는 마치 한여름 낮의 꿈처럼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가끔씩 그 아줌마가 생각이 나기도 하지만 어련히 잘 살고 있으려니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만큼 그 아줌마는 많이 이뻤으니까요. 그리고 그때의 은근한 설레임 역시도 지금까지 여운으로 남아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누군가가 용기를 냈더라면 그때의 관계는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여운이 남아있어서 지금까지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잊혀지는 것보다 이렇게 오래도록 좋은 기억으로 남아 그녀를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그 아줌마 지금은 뭐하고 살고 있으려나 궁금하네요. 지금은 그때보다 숙맥도 아니고 여자도 많이 만나봐서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조금 더 남자답게 행동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역시나 순수했던 추억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지금도 그때의 한여름의 날이 아련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